코로나19 100일, 이 산업 간의 희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속에 온라인 관련 업체들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망을 공짜로 사용한다는 논란, 또 화질 저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국제적으로 엄청나더군요. 지금 이제 한번 써봤어요, 숫자로. 네, 가입자가 1억 8천만 명,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모든 데이터 사용량의 15%를 차지한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국내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료예요. 그래서 그 유료 사용하는 가격이나 사람들의 매출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저게 이제 국내 가입자 수거든요. 국내 가입자 수가 2017년에 23만 명 하던 게 지금 300만 명 정도로 추상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매출치가 2년 동안에 거의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2018년에 34억 정도 하던 게 올해 3월에 지금 나온 게 362억 정도. 근데 그것도 작게 잡은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억 규모. 그러니까 지금 국내의 가입자가 300만에 400억 규모 정도의 매출을 가지는 회사로서 국내에서도 급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트래픽이라는 게 왜 늘 수밖에 없느냐?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래픽이 이제 망에서의 데이터 사용량, 그렇죠. 망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영화관 가기 좀 꺼려 하시니까 TV로들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VOD 서비스들은 영상을 하나 볼 때마다 건당으로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넷플릭스는 한 달에 정액제를 내면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몇 건을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량도 같이 폭증하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새로 가입하셨다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한번 봤어요. 이제 망 사용 구조인데 이제 소비자는 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망을 제공하시는 그런 사업자죠. 제공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 제공자, 이 넷플릭스 같은 게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웨이브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요금을 각각 내고 있고, 콘텐츠 제공자는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지금 저기서 콘텐츠 제공자와 통신 사업자 간에 이제 새로운 논란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고속도로에 비유하시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만약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차선 도로에서 차가 어느 정도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고 우리가 톨게이트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4차선에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의 망에 대해서 사용이 갑자기 늘게 되면 저희가 한번 볼까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사용료 지불, 망 사용료 지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정말 저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과거부터 쓰였던 있던 그 개념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망을 얼마큼 쓰느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돈을 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돈 내지 말고 사용자들에게만 돈 걷고 그거에 대해서 하라라는 어떤 아이디어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2011년 이후에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망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망 중립성 이슈도 있고 우리가 굳이 돈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용자와 그리고 너희끼리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통신사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콘텐츠 제공자 중에서 국내 콘텐츠 제공자는 내는데 해외 콘텐츠 제공자들은 지금 망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해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돈을 아예 안 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예 안 냈다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넷플릭스가 유료 사용인데요. 유료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 통신망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넷플릭스를 안 쓰는 사람들은 반대로 넷플릭스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용량만큼을 그 돈을 받는 이런 구조가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허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러한 망 중립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컨텐츠를 많이 쓰는 어떤 기업들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합당한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더 많이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자, 지금 이제 화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써서 다른 사람들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넷플릭스 자체의 화질이 저하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참고로 저희가 요금제를 받는데 넷플릭스는 지금 4가지 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요금부터 초고화질의 경우에는 이제 월 14,500원까지 받고 있는데 문제는 초고화질 요금을 내신 분들이 그보다 낮은 화질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제 2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일단 넷플릭스 서비스 자체가 자신이 화질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최고화질을 골랐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낮으면 사용자가 화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메뉴에서. 근데 그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자체에서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떤 화질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쓰는 환경이나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할 때는 자동으로 화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량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망이 감당을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의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고화질로 갈수록 사용자가 돈을 많이 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을 내는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라고 할 때 그것을 문제를 넷플릭스에 삼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거 우리가 쓰는 통신망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통신사 책임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통신사 책임 쪽으로 얘기하는 많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알으셔야 될 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통신사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 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들과 망을 제공하는 자들끼리의 협의가 분명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해법을 좀 생각할 기회를 다음에 갖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내고 화질이 저하된 채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 당국에서도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